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대 강원FC 축구와 관련하여서 포항은 성남 원정에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강원은 광주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였으며 포항은 성남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강등권 팀에게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침에서 울산을 제압을 하고 결승에 진출을 했지만 스플릿 라운드 전 최종 경기를 패하며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졌기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 경기에서 주전 윙어인 팔리시오스가 부상을 당하며 교체가 되었고 권기표마저 다쳤기에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큰 상태로 이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원은 패색이 짙던 후반 44분에 신세계의 멋진 중거리 슛이 터지며 광주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선제골 이후 상대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고전을 하였지만 신세계가 팀을 패배의 수렁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정혁과 신라지 등을 교체로 투입을 하면서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후반에 임한 것이 결과를 봤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강원FC 때문에 서울을 밀어내고 10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희 생각은 강원팀이 승점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항은 하위 스플릿 추락과 아챔 결승 진출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뒤섞이며 팀이 다소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홈이지만 강원의 기세에 주춤할 수 있으며 특히나 강원은 서민우와 황문기, 김동현과 마티아 등이 중원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와 체력전을 유도하는데 신진호와 신광훈 등 베테랑이 많은 포항을 흔들 것입니다. 단 포항이 홈에서 수비를 강화를 하고 나설 것이기에 강원도 마무리에 애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응로 포항은 최근의 흐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울산현대와 치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결승에 올랐으며 하지만 결승행이 오히려 독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선수층의 선수들의 체력이 고갈이 되었으며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인천에 0대1로 지고 성남에도 0대1로 졌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강원FC 이 두 곳에 있어서 포항은 팔라시오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대체 선수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2연속 패배이고 득점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은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흐름이 역시 좋지 못한데 제주와 2대2로 비긴 강원은 광주를 2대1로 잡았으나 서울에 1대4로 지고 대구에 0대1로 졌습니다. 최근에 광주 축구팀 원정에서 2대2로 비기긴 하였지만 3경기에서 1무 2패이고 실점이 많습니다. 7골을 내줬다는 점입니다. 6번 맞대결은 3승 2무 1패로 포아임 우세아입니다. 이번 시즌 3차례 대결은 1승 1무 1패로 팽팽합니다. 포항은 홈에서 앞서 1대1로 비긴 바가 있으며 최근에 강원과 홈 3경기에서 1승 2무로 패배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주말 주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포항의 체력은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원정이긴 하지만 강원팀의 승리 가능성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항 스틸러스 리그에서는 8위로 승승무패패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강원FC 이 두 곳에 있어서 포항팀은 직전 라운드 성남전에서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고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확정 후 빠르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으며 리그 2연패로 잔류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칠 만큼 윗선의 공격력이 아쉽고 인상협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상대를 흔들지만 이외 자원들의 활약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후방 라인 또한 무른 곳으로 골키퍼 이슈는 경기마다 나오고 있는 중으로 후방 라인 역시나 집중력이 깨지는 빈도가 잦습니다. 결장자는 강현무 이광혁 타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강원FC 리그에서는 11호 무승패패무 지난 라운드 광주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공식전 3경기 연속 무승부진에 빠졌습니다. 원사이드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기에는 난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후방 불안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곳으로 유독 안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뒷문 제어에 있어서 능숙하게 되지 않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리그의 홈경기당 평균적으로 1.0실점으로 선방을 한 반면에 원정에서는 그 수치가 1.7점으로 상승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영 부상과 김영빈 선수의 퇴장 징계가 겹친 상황에서 클린시트 달성에 있어서는 그냥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윗선의 화력이 이를 상쇄를 하는데 이정협이 일선에서 버텨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주고 있는 중이고 측면의 조합들이 김인함 공격 가담으로 찬스를 반복을 합니다.
결장자는 이광현, 김영민, 한국영, 고무열 선수입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근의 일정에서 하락세가 뚜렷하기도 하고 윗선의 화력이 줄어들어다는 게 부담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강원팀이 오히려 하위권 탈출을 위해서 고삐를 당길 것이 유력하다고 생각들을 하신다고 하니 이 점에 있어서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항 스틸러스 강원FC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혹 다른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에 궁금증을 빠르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FC, FC 서울 축구와 관련하여서 광주는 강원전 이후 홈 연전으로 서울은 인천에 패배를 하면서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광주는 홈에서 강원의 역전에 성공을 하며 승점 3점을 눈앞에 뒀으며 그러나 신세계에게 통안의 동점 중거리포를 얻어맞고 승점 1점 초과에 그쳤습니다. 잔류를 위해서 승점 3점이 간절하기에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엄원상과 엄지성이 이선에서 많은 활동량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고 허율과 헤이스 등 교체로 들어와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은 고 김남춘의 일주기에 열린 인천 원정에서 승점을 노렸지만 예상 밖 패배를 당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반 30분 정도를 버텨주고 교체가 예상이 되었던 박상훈이 빠르게 퇴장을 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 극복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에는 지난 경기를 징계로 빠진 팔로세비치가 돌아오기에 나상호와 조용욱 공격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광주FC, FC서울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서울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광주는 남은 4경기에서 무승부가 패와 같은 결과이기에 수비 라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수비 라인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는 한이 있어도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기성용과 고요한이 상대의 공세를 끊어내서 역습으로 전환을 할 서울에게 더 눈길이 간다는 점으로 팔로세비치의 복귀 속에서 나상호와 조영욱이 공격을 주도할 서울이 광주를 더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을 예상해봅니다. 다음으로 광주FC 리그에서는 12위로 패패패 승부 직전 라운드 강원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2경기 연속적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과 승점 4점 차인 상황에서 이번 라운드 4할을 걸 수밖에 없으며 후방 라인이 시즌 중 후반보다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서니 오히려 수비진 하중을 줄이고 있고 미드필드진 또한 강한 압박으로 힘을 보탭니다. 허나 맞대결 전적 열세가 눈에 띕니다. 광주FC, FC서울 이 두 곳에 있어서 광주는 지난 5차례 맞대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으며 해당 경기에서 득점도 2골에 묶였습니다. 측면 화력이 유독 상대 수비를 뚫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일선 공격수들도 상대 센터백에 잡히기에 일쑤였습니다. 무득점에서 그칠 확률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결장자는 이한샘, 정현우, 조나탄 축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FC서울 리그에서는 11위로 무승패 지난 라운드 인천전에서 0대2로 패배를 하였으며 전반 이른 시간 나온 백상훈 퇴장이 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11위로 잔류를 안심할 수 없으며 이번 라운드 가용 전력을 100% 활용을 해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표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팀 관계자에 따르면 황현수와 김진야가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강민까지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는 상황으로 수비진 뎁스를 내려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할 공산이 높으며 3백을 활용한 공격 성과를 잘 내는 중입니다. 빠른 빌드업으로 공을 측면으로 옮긴 다음에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나 얼리 크로스로 일선 무게감을 높입니다. 광주FC, FC서울 측염 조합인 나상호, 조영욱 퍼포먼스가 상당하며 결장자는 황현수, 이한범, 김진야, 백상훈, 박정민, 팔로세비치 선수입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퐁당퐁당 양상을 잇는 중이라 승리의 확률이 높고 맞대결 전적 또한 우위를 점합니다. 광주가 꼴찌 탈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운영에 나서겠지만 공격수 수비수 한계가 확실한 상황에서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광주 최근의 일정에서 우연패로 부진을 반복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으나 강원을 상대한 직전 경기에 이래 이 무승부로 승점 획득에 성공을 하였으며 최근의 2경기 무패입니다. 홈 2점을 안고 성과를 노리며 이를 통해서 최하위 탈출을 시도합니다. 홈 2점을 안고 있지만 전력 열세를 극복을 위해서 수비적 운영을 시도를 합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여전히 실점 빈도가 높으며 이익균을 중심으로 한 중원 조합의 압박 효율 저하로 수비진 전반의 집중력 저하 문제가 맞물려 위기를 부릅니다. 개선이 어려운 대목이기에 실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접근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며 엄지성, 엄원상 측면 조합을 활용을 한 역습이 속도를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선번의 리그 홈경기 일정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허용한 실점 중에서 57%가 후반 중반 이후에 발생이 되었으며 이 기간대에 승부를 걸고 있지만
수비진 불안이 두드러집니다. 다음으로 서울 최근의 일정에서 꾸준히 승점을 챙겼으나 인천을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2대0 패배를 허용을 하였으며 리그 최하위와 승점 차이는 4점으로 좁혀졌습니다. 원정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며 최근의 일정에서 득점력 개선을 앞세워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 전력 우위를 앞세워 공격적 운영을 시도를 하며 지난 라운드 패인은 14분에 발생한 백상훈 퇴장이 이유입니다. 정상적 경기 운영이 가능하기에 강점 회복을 기대를 합니다. 광주FC, FC 서울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